당해보았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커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뿔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했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성경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2012년 인류 종말 시대를 맞이한 이때에 창세기 4장 16절을 언제까지 기록된 대로 기록 자체를 바꾸라 소리 안 합니다. 기록된 대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는 상태로 가만히 있다. 이것은요 안 맞는 거라는 거지. 2012년부터는 우리가 이걸요 주제해야 돼요. 이 고백을 같이 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기록된 이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이 수천 년, 수만 년이 될지 수억 년이 될지 모르는 어마어마한 오랜 세월입니다. 그런 때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고 지금 2000년 지났어요. 아직도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난 자리로 지켜야 되나? 이 표현을 써야 되느냐?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이걸 고민하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한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여호와 앞을 떠났던, 내 한 사람이 여호와 앞을 떠났던 내 개인의 삶에요 분명한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고 고백을 안 한 거, 그 고백을 안 한 사람은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 체험은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억지라도 내가 여호와 앞을 나왔기 때문에 가인도 여호와 앞을 떠났던 가인이 돌아왔을 것이다. 돌아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흔적을 하나님께서 만약 구한다면은, 좀 처음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가 성경 기록은 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에 돌아왔다 라고 하는 증거가 저는 외계인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외계인. 외계인도 얼토당토안하고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이 돌아왔다는 것도 얼토당토 않다고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요 이거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일단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던 가인이 돌아왔다. 그 흔적이 지금 외계인에게 나타날 수가 있다.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는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가 돌아왔다는 흔적을 남기는 형태가 외계인이 될 수가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죠. 또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에서는 왜 돌아왔느냐? 거짓행위를 실했다는 거짓행위를. 시편 119편에 그 표현이 있습니다. 거짓행위를 어떻게 참 절실하게 떠날 수 있느냐? 거짓행위와 반대로 주의 법이 있는데 시편 119편 29절, 104절, 128절, 123절 연달아서 읽습니다. 29절 거짓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04절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28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63절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가인이 요압을 떠났다가 이 거짓행위 때문에 거짓행위 연속으로 되는 환경 속에 들어있으면요, 뭐 늘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건 자체를 잘 모릅니다. 옆에서 보면요, 거짓말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치가 떨리죠. 치가 떨려. 어떻게 저렇게 눈도 하나 깜빡 안 하고 뻔한 거짓말을 저래 하게 될까? 그 사람을 떠나게 돼요. 사람을. 가인이 요압을 떠났다가 돌아왔다는 것은 바로 이 거짓행위 하는 것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이 간절함, 아마 이것에서 분명히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거짓행위를 한다. 어떤 거짓말이, 어떤 거짓행위가 개인에게 가장 지독한, 어쩌면은 그거를 거짓인지 모르고 거짓행위를 한 줄 모르고 있으면은, 여전히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요 절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지 못하는, 분명히 있단 말이죠. 뭘까? 우리 개인이 제가 보기에는 부모를 거부하고 부모를 인정하지 않을 때, 한 개인에게서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분명히 부모인데 자기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아마 거짓행위, 어떤 거짓행위를 옆에서 보고 참 이렇게 치가 떨리도록 하더라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이래 봅니다. 우리 지금 현재 대통령 자리에 있는 문재인, 그 아버지가, 아버지 된 사람이 주먹으로 맞았다, 내가 때렸다 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밝히지 못하는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서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도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는, 어머니가 생존에 있다고 말하는데 불구하고 자기의 엄마와 자기의 아버지가요 철저하게 거부되고 있어요. 뻔히 살아있는데, 아버지는 살아있다고 그러면 볼 수 없는데, 아버지를 때린 사람이 내가 때렸다 했는데, 뺨때기를 때렸다 했는데, 그 소리가 인터넷에 돌아다녔는데 가만히 있어요. 대통령 자리를 거부하더라도요, 그런 사람 맥살을 붙잡고 어쨌든 간에 자기 아버지를 때렸다 하는데, 우리가 이런 내용에서 오늘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하나 봐야 됩니다. 이런 흐름에서 본다는 거죠. 지난 6월 6일 날이죠. 6월 6일 날 주일입니다. 창원에 제2안민터널을 발견해가지고 가야문화 출토가 된 것으로 통해서 필립전도연구소에서는 가야라는 나라, 대한민국 가야죠. 가야라는 나라의 유대인 연방제국이다, 이렇게 명명하기로, 단순한 가야로 부르지 않고 유대인 연방제국이다 하고 부르는 것으로 이렇게 6월 6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6월 9일인데 이 가야라는 이 야자는요 바로 여호와, 야외라 할 때 야, 그 다음에 야소 하면 예수님이 야소입니다. 예수님 이름 야. 요 관계된 자료를 하면, 그때는 유대인이란 말은 잘 안 합니다만은, 유대인은 제가 여기 필립전도연구소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봐보시죠. 어떤 내용인가? 유튜브에 여기 있습니다. 안민터널 나오죠. 아무도 몰랐던 한국 시골의 작은 터널,
생각도 못한 뜻밖의 정체가 밝혀지자 세계 역사학계가 충격을 휩싸였다. 모든 역사책들이 싹 다 바뀔 예정. 세계 역사를 뒤흔든 한국의 시골 자갈 터널 이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제2안민터널, 여기 제가 있는 진해의 고향입니다. 고향. 근데 요 진해 반대쪽에 있는 창원 쪽에서 굴 반대죠. 진해 쪽에서 굴이 이제 있고 나오는 출구가 있고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또 창원 쪽에 이 들어간 출구 입구가 있는 그런 게 제2안민터널인데 요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껏 알고 있는 역사책들이 싹 다 바뀐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아마 상상도 못할 정도로 불가능하다고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학계를 뒤집어 놓을 도시가 발견돼 전 세계의 모든 역사책들이 한국을 중심으로 일제히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작은 한국의 작은 터널이었습니다. 황금의 국가라고 불렸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역사를 찬란하게 장식했던 가야입니다. 소백산맥과 낙동강 사이에 자리 잡은 가야는 천혜의 환경적 조건을 바탕으로 아시아의 강국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소백산맥과 낙동강이 백제와 신라의 침입을 어느 정도 막아주었으며 남부로 뚫린 바닷길은 중국과 인도는 물론 중동과 유럽까지 나아갈 수 있는 진출로였죠. 가야는 바닷길 무역뿐만 아니라 육로 무역으로도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실제로 아랍 상인들이 실크로드를 타고 오면서 고구려와 백제를 지나 가야를 거쳐 신라의 경주에서 실크로드 여정을 마무리했다는 기록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역사학계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은 완벽한 중앙집권 국가를 형성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근거로 가야가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근거 없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 기록으로 보아 현재의 미국, 러시아, 독일과 같은 연방제를 택했을 뿐 중앙집권을 띠지 못했다고 국력이 약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국력이 약한 부족국가가 신라와 백제 사이에서 엄청난 철기를 생산할 기술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일본 역사학계만큼은 이런 전세계 주류 학계의 정서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은 가야를 포함한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었지만 일본은 홀로 이러한 역사를 교과서에 담기까지 했는데요. 일본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은 가야에 대한 역사적 유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가야가 멸망 후 신라와 백제에 자연스럽게 흡수되었기에 가야의 문화적 특징 자체가 희석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아울러 삼국시대 이후 고려, 조선 등 다양한 역사를 거치면서 온전한 건물 하나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가야의 국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한 장소가 발견되면서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대한민국의 창원. 당시 창원은 제2안민터널이라는 대규모 터널 공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1738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겨버립니다. 바로 터널 기초 공사를 위해 작은 터널을 먼저 내던 중 역대급 보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공사를 관리하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 곧바로 문화재 발굴 전문기관인 동아세아 문화재연구원의 매장 문화재 조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현재 이 지역에서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의 유적과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데요. 공식 기록에서도 터널이 착공된 산에서만 무덤만 881기, 토기류 2622점, 무기류 1364점이 발견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곧바로 역사학계가 움직였고 이 지역 일대에 대한 조사 결과는 바로 삼국시대 현존하는 최대 도시였습니다. 전세계 학계는 뒤집어졌습니다. 시기상 해당 유물들은 가야시대 때 만들어졌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 지금껏 가야를 부족국가 정도로 취급했던 사학자들과 가야가 일본의 속국이었다는 일본 사학계의 주장은 모두 터무니없음이 밝혀지게 됩니다. 세계 역사학계에서는 이를 공식 인정, 가야를 아시아 최대 해상 무역의 중심지로 인정하게 됐는데요. 한편 가야의 대도시가 발견됨에 따라 한 이론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 이론은 바로 한강 문명설입니다. 신용환 서울대 교수에 의해 최초로 제기된 한강 문명설은 한민족이 한강과 대동강, 요하 유역을 중심으로 독자 문화를 형성해왔고 이것이 고조선의 뿌리가 됐다고 설명하는데요. 비록 신용환 서울대 교수가 이를 처음 주장했을 당시에는 주류 학계에 반영이 안 됐지만 최근 들어 세계 최초의 벽시가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등 한민족의 생활터전에서 잇따라 여러 고대 문명의 문화재들이 출토됨에 따라
다시금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가야의 대도시가 발견되면서 한강 문명설이 더 이상 설이 아닌 사실일 수도 있다는 주장들이 주류 역사학계에서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만약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문화를 들여올 정도로 후천적이었다면 이러한 대도시 건설이 가능했을 리 없다는 생각이 점차 퍼지고 있습니다. 신용하 서울대 교수의 한강 문명설이 인정을 받게 된다면 한국은 수메르와 이집트에 이은 세계 세 번째이자 세계 5대 문명 발상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가야 고대 대도시의 발견은 물론 시작은 우연이었지만 일본 사학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은 당연하고 더 나아가 한강 문명설 논쟁에까지 불을 지피고 있는데요. 어쩌면 가까운 미래 우리가 아는 역사책들의 내용들이 일제히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조선 문명은 인류 4대 고대 독립 문명의 내용과 구조를 모두 갖춘 새로운 5대 문명 중 하나였습니다. 서울대 신용하 교수가 문화일보에 기고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그리고 신용하 교수의 주장은 점차 주류 사학계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옌칭 연구소는 우랄, 알타이어족 언어의 기원이 한국어일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를 냈으며 영국에서는 고조선 문명의 사회사가 박사 정규과정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문명이 역사 교과서에 오를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팩튜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방금 본 영상물 앞에서 다른 이야기를 좀 길게 했으니까 두 가지 부분만 정정하는 내용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야국이 형성되는 경로에 대부분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이 실크, 해양 노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인도로부터 되는 거죠. 인도로부터 해양 노선으로 왔을 것이다 하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요거 하나 분명히 잘못됐다 보고, 또 하나는 그 신용하 교수가 이야기하는 그 한강 문명설을 하고 이 가야하고는요 별개입니다. 이거는 연동되거나 그 영향받고 그 형성되는 건요 전혀 별개예요. 그거 자체를 연결해서 뭐 가야국하고 지금 현재 이 자료가 그렇게 어떤 근거 자체가 요거 반 자료는 역사적으로 자료를 활용하기에는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가야국에서 유물이 나왔다. 가야 유물이 나왔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여기서 길게 이야기는 못하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육로 가야국이 대한민국에 오게 된 육로에 대한 것은 빌립 전 연구소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586년에 여기에 팔레스타인에 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갑니다. 여기가 바벨론이죠. 여기 이란이 바벨론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이란이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으로 형성된 메대와 파사이에서 점령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갔던 그 사람들이 메대와 파사가 시작되는 고레스 왕 때에 돌아가라 해서 돌아간 사람들이 있고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아가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70년 동안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기반 잡고 터전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러다가 여기에 정치적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이제는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서 있을 수 없는 환경에 내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못 가고 여기는 이미 갈 정도로 도무지 뭐 어떤 합류될 건 없고 그래서 동진을 하게 돼요. 동진하게 되면은 인도로 내려옵니다. 인도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건데 인도로 나와서 인도에서 중국 쪽으로 넘어갑니다. 요 굉장히 험악한 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 히말라야 산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주 좁은 요 지역에 엄청나게 어려운 난코스가 있습니다. 이 난코스를 뚫고 중국에서 어느 정도 세월을 보냅니다. 586년에서 대한민국까지가 기간이 500년입니다. 500년. 그러니까 70년 여기서 보냈고 여기까지 500년이죠. 5세기를 지나는 동안에 꾸준하게 여기를 통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야국을 5세기 때에 1세기 때 AD 1년하고
AD BC 1세기, AD 1세기 요 사이에 세웁니다. 세우는데 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흔적은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여기서 이제 요 흐름에서 나오는데 도마행전이라고 해서 도마행전. 도마행전 사도 도마가 인도로 갔는데 유대인 춤추는 여자를 인도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도마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유대인 여자가 우리도 그럼 같이 가겠다 하니까 도마가 끊었습니다. 동행하는 것을 못한다고 끊었어요. 그리고 이 남겨있는 이 유대인들의 흔적이 중국에서 좀 세월을 보내다가 대한민국에 왔는데 이때가 철기 시대입니다. 철기 시대니까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흔적이 없는 어떤 문화가 없는 그런 곳에서 가야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주변을 평정하던,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극단적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유대인이라 하고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요, 언어를 남기자. 언어를 문자를 안 썼다는 거예요. 문자를 쓰지 않으면서 큰 나라를 형성할 정도로 문화를 만들 정도로 되었다는 것은 유대인 아니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문자는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아까 여기에서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도 나오는 가인이라 하는 그 내용에서도 우리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하나님 앞에 떠난다 하는 이런 그 위치에서 차이가 있듯이 하나님의 글로서 표현되는 문자를 인간이 함부로 다룰 수 없다. 그래서 문자를 안 남깁니다. 춤추는 여자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문자를 춤으로 표시하는 거죠. 문자를 쓰지는 못하고 그 문자를 춤으로 남기는 거죠. 그런 흔적들이 여기에 가면은 요 인도서부터 쭉에서 나오면은 태국에도 그런 흔적이 있고 흔적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이 가야락하는 이 내용에 한편으로는 이것이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자란 지역이라서 그 가야라고 하는 이 야자, 아까도 하나님이란 이름이 있어서 야라고 붙었는데 우리 지역에서의 저희들이 어릴 때 들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을 이렇게 멀리 있는 아버님을 불러서 이렇게 뭔가 의논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좀 주목시킬 때 몇 번이나 그런 거 가지고 늘 그랬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여보라든지 뭐 당신이라는 이런 말 쓰지 문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야 이래요. 야 이래요. 그러면 아버님이 멀리 있다가 야하는 엄마 목소리를 알아두고는 이거는 야하는 거는 대답할 사람은 아버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것을 인식해서 응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소리로 크게 질러서 할 때도 있고, 안 그러면 아버지가 또 하던 일을 멈추고 엄마한테 가까이 가든지 엄마가 아버지한테 가까이 가서 있는 위치를 알고는 거기서 이야기를 무슨 그 상담을 하고 그래 하는 거로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야 할 때, 가야 할 때 야자는요, 이게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라는 뜻. 응? 야 할 때, 야소, 응? 야외. 그 할 때 야입니다. 가야에는 두 가지 뜻입니다. 야를 하나님을 할 때, 가야 할 때 야가 하나님을 할 때 하나는 그래서는 가수, 노래, 대중음악, 그거처럼 하나님을 알리는, 노래로서 알리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 자체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가야에는 이 옷을 덧입는다 하는 것이 있어. 옷 입는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 가가. 추구한다는 뜻도 있고, 옷을 입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덮어선 그런 어떤 형태가, 이 언어가 바로 가야입니다. 이게 유대인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내용이 6월 6일 날 가야 유대인 연방제국하는 이것을 명명했다 한 내용은요, 지금까지는 그 유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의연히 주장만 했는데, 유물이 분명히 나와가지고 큰 문화락하는 것이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역사학계에서 역사를 뭐 바르게 쓰고 안 쓰고는, 뭐 좀 그거는 저희들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이거 자체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아까도 말했지만, 거짓행위, 더 이상 거짓행위 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가야도 그렇고, 여기 또 하나 더 있죠. 당군 조선의 육로, 요것도 있습니다, 요것도. 여기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여기 만주입니다, 만주. 여기도 창세기 10장에 있는 욕단이죠, 욕단. 욕단이 일행이 넘어오는 거로 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통해서 당군과 가야, 이 두 가지 속에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때 조상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내용은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돌아오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는 하나님 앞을 떠나려고 하는, 떠나게 만드는 환경에 있는, 이 환경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바로 인정하려고 하는 그 내용에 여기까지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걸 인정해야 돼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유일하게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내려온 이 2000년 사이죠. 2000년. 2000년 전에 지금부터 가야가 생기고 그 앞에 또 2000년 되면 당군이 생깁니다. 형성된 것이 바로 이래서 한반도의 인구들이 형성됐는데, 단 할아버지들을 조상으로 한다든지 가야의 유대인들을 조상으로 한다든지 여기서 제외된 사람은요, 대한민국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와서는 외국에서 이제 들어온 사람 있지만은 적어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위치는 조상으로 들어가면요, 바로 여기 바벨론에서 넘어오는 바벨탑에서 넘어오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넘어왔던 요 바벨론에서 출발되어지는 유대인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 그대로 깔려있단 말이죠. 벨렉과 욕단인데, 벨렉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상입니다. 4대조가, 아브라함의 4대조가 벨렉이에요, 벨렉.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를 거부할 수는 있더라도 아버지 위에 아버지로 찾아가면요, 전부 다 연결됩니다. 여기서 연결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조상을 바로 인정해서, 그래서 6월 6일 현충일 자체는 선녀를 위해서 우리가 묵념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바꿔서 조상, 이 땅에 왔던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그 긴 고통, 그 긴 세월을 두고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저들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돼요. 부모를 거부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저 사람은요, 지금부터 이제 하는 일은 하는 것마다 지옥을 맛보는 엄청난 일을 맛볼 것입니다. 조상, 대한민국에 있는 이 조상을요, 부인해가지고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행세를 못하는 그런 날들이 오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